예,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들 찾아보는 시간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확인해 볼게요. 자, 컨텐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날로 성장하고 있는 컨텐츠 산업 주가 상승 이제 시작이다? 물음표 달고 나왔는데요. 사실 또 이제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워낙 재료들이 많이 있었죠. 뭐 한알령 해제, 웹툰도 잘 나갔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아바타2 자고 일어나면 재료들이 쏟아지는 시점이었는데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연말까지 이 상승 좀 이어질까요? 2023년 내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내 시장이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녹록지 않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년도에 성장하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미디어 엔터 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드라마 제작사를 좀 말씀하셨는데 드라마 제작사뿐만이 아니라 기획사 그러니까 음원과 음반 콘서트를 진행하는 기획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죠. 이제 드라마나 게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웹툰 제작사들도 내년도에는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미디어 엔터 섹터가 내년도에는 뭐 지금 최근에 상승폭이 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그렸지만 그도 그럴 만한 재료들이 풍부하게 널려져 있다. 호재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뷰를 보여주셨는데 그럼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좀 선반영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러면 좀 넉넉하게 바라본다면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지금은 보유자들 팔고 눌렸을 때 다시 사볼까요? 네, 만약에 주식을 파시겠다 그러면 뭘 사실지 궁금한데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순환적으로 대체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파신다라고 하면 뭐 그럴 만한 공부가 되어 계신 거로 생각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성장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미디어 엔터주들은 뭐 진짜 충분히 끌고 가도 될 만한 그러한 재료들이 남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선반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선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뭐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한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아직 투자를 국내 쪽에 한 게 전체 20조에서 1조뿐이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선반영 됐는지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벌써 자르고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국내 시장에 어디까지 침투할 수 있고 넷플릭스가 어디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긴 호흡에서 끌고 가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같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뭐 일단 차트가 뭐 차트로만 봤을 땐 섰을 수가 있는데 뭐 눌림목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계속해서 담아가도 비중을 늘려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디어 컨텐츠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이사님 컨텐츠 뭐 미디어 안에는 사실 엔터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요. 요즘 또 핫해지고 있는 웹툰도 있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봤을 땐 어떤 쪽에 주목을 하세요?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음원 콘서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내 뭐 4대 기획사가 2016년도만 해도 4대 기획사 합해서 매출이 730억이었는데 2021년도에 5,530억으로 약 한 654% 정도 성장했습니다. 음반 수출 내 아시아 비중이 그동안에 4%였는데 왜냐하면 뭐 이제 음반이라는 건 소비잖아요. 그런데 소비하력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 지역이 29%로 늘어났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단 그뿐만이 아니고요. 200만 장 이상 판매한 그룹이 6팀이나 되고요. 거기에 빌보드 201위만 4팀이 되는데 우리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이것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뭐 비틀즈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퀸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음원 그리고 음반, 콘서트 관련돼서는 국내 아이돌이 가장 크게 선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가파른 성장은 북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중국에서도 추가적인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년 동안 잊어버렸던 시장이 애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반, 음원, 그러니까 기획사 종목들도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문 중에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드라마 제작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에서 연간 20조 원의 드라마 미디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 비중이 한 5% 정도, 1조 정도 우리나라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커지기만 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넷플릭스에서 국내에 드라마나 영화 상영 비중이 한 4% 정도뿐이 안 됐는데 지금 14%에서 16%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1조뿐이 투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 역량은 상당히 높은데 투자 금액은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색 창에 내년도 드라마 라인업만 쳐보셔도 굵직굵직한 드라마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징어 게임 이러한 것들이 제작 비용이 처음에는 200억도 안 됐었는데 이제는 1000억 단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몸집이 커진 텐트폴 드라마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웹툰을 기반으로 한 스위트홈이라든가 경이로운 소문이라든가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드라마 제작사들도 역량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좋아 보이네요. 웹툰도, 영화도, 그리고 엔터 쪽도. 그러면 우리 이사님께서는 지금 가장 눈여겨보시는 게 엔터 쪽이신 건가요? 예, 엔터 쪽인데요. 그래도 이제 사실은 그동안 콘서트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게 올해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콘서트를 보기 시작했고요. 팬들이 월드컵 시즌처럼 모여서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가지 않겠죠. 거기서 굿즈도 사고 팬심을 보여줄 수 있는 아미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그중에서 이제 4대 기획사 이외의 기획사들도 선전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엔터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보세요? 하이브 방금 말씀 주셨듯이 아미들이 활동하는 네. 그럼 하이브를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여줄 게 시장 정도의 성장이라고 하면 그 외에 5대 기획사라든가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파르게 1, 2위,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크다 그렇게 보겠고요. 그러한 종목을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큐브엔터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조 단위대거든요. 근데 큐브엔터는 아직도 보통 2조 단위대인데 SM 기준으로 1조 8천억이니까요. 그런데 큐브엔터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큐브엔터의 여자 아이돌 최근 뉴스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타임지 선정에서 K-팝 올해 베스트 앨범으로 등극했는데 경쟁과 실력은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가총액은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자 아이돌뿐만이 아니고요. 내년에 주요 아티스트들이 음원 및 음반을 판매할 것으로 보여지고 신인, 보이그룹, 걸그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자아이들이 이제 북미 지역을 투어를 했다라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서부터는 아시아 지역 투어를 추가적으로 해서 이익을 늘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올해 1,175억 매출액에 68억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 영업이익이 164억 정도로 올해 대비해서 1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엔터사들의 손이 안 나가는 분들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엣지 있는 종목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때 큐브엔터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반기 주름 잡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더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의 토픽을 튜브 엔터로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태 기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